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PEG 값으로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게 올해 같은 경우 PEG가 1배인데 2025년 PEG 값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PEG가 0.6배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가의 상승폭보다 영업이익의 성장폭이 더 가파릅니다. 참고로 양극재 업체 중에 2025년까지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모두 1등입니다. 이민수의 경제 토크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 2차 전지 그래서 이제 뭘 봐야 되는가 어디가 관심 기업인가 또 한번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조정을 좀 주면서 살 기회를 주는 것도 있죠. 그렇죠. 네. 워낙 뭐 가파르게 갔었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손가락 빨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최근에 그 주목할 포인트들 최신 동향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밸류에이션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려야지 좋습니다. 아마 이 중에 고르시는데 상당히 선택 사항이 있어서 좀 용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가 어제 종가 오늘자 기준으로 반영하면 아마 더 빠질 겁니다. 근데 5월 3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양극재 업체부터 PEG 값을 제가 PEG라고 하면 피터 린치가 창안한 개념으로 PER을 주가 수익 배율을 한 주가 벌어들이는 EPS 성장률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1인데요. 1이 넘으면 이제 저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1.5가 넘으면 좀 비싸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 미만이면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구조적인 성장주에 해당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변형해서 이 한 주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일회성 비용이나 일회성 이익이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률로 계산했습니다. 네, 그래서 PER을 영업이익률의 성장률로 계산했는데요. LG화학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023년 PEG가 0.8입니다. 근데 2024년과 2025년에 0.2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LG화학이 특징적인 게요. 최근에 네이버 컨센서스에 보면 실적 추정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회사들이 있고요. 올라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추정치조차도 야 그거 에코프로비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가장 누구나 볼 수 있게 평균적으로 추산을 한 거기 때문에 네이버 컨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물론 약간의 숫자의 오차가 있으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네이버 컨센을 저는 기준으로 했고요. LG화학이 아주 그 보수적으로 평균치를 계산했는데도 2024년과 2025년에 PEG 값이 0.2배로 떨어진다는 건요. 주가의 오름폭보다 영업이익의 성장률 폭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가파르다는 게 포인트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단기간에 주가가 오른 거에 따른 영업이익의 성장률도 크지만 영업이익의 성장률보다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가의 성장률이 가장 양극재 단에서 컸기 때문에 2023년, 2024년 PEG 값이 모두 1이 넘습니다.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요 표 띄워주실 건데 1.5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PEG 값으로 계산했을 때는 목에 찬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코스모 신소재 업황이나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거는 전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PEG 값으로만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과 2025년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면서 2025년 PEG 값이 0.8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릴게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LG화학과 동일하게 제가 제일 PEG 값으로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게 올해 같은 경우 PEG가 1배인데 2025년 PEG 값이 포스코 퓨처엠도 코스모 신소재 못지않게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EG가 2025년 PEG가 0.6배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가의 상승폭보다 영업이익의 성장폭이 더 가파릅니다. 참고로 양극재 업체 중에 포스코 퓨처엠이 2025년까지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모두 1등입니다. 두 분야에서 모두 1등입니다. 그래서 PEG 값이 0.6배까지 떨어지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최근에 주가 조정은 받았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모 신소재보다는 빠지지만 PEG 값이 1.2배가 나옵니다. 뭐 PEG 값이 1.2배가 엄청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싸다고 말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배 수준이지만 2025년 PEG가 0.9배까지 떨어진다는 점. LNF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진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올라와도 PEG 값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LNF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성장률은 다소 높은 편이지만 주가가 오른 폭이 상당히 작았기 때문에 PEG가 상대적으로 더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2025년 양극재 업체는 모두 PEG 값이 2025년 기준으로 PEG 값이 1배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이 과정 중에 주가가 계속 오르거나 실적이 떨어져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둔화되면 당연히 PEG 값은 급격하게 오를 텐데 현재 기준으로는 2025년까지는 PEG 값이 1배 미만으로 뭐 저평가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음극재 도전재 말씀드릴게요. 음극재 도전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최근에 고점 대비 30% 넘게 빠지면서 저는 여전히 대주전자재료랑 나노신소재를 좋게 보는데 단기적으로 30% 빠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렇죠. 욕을 하시더라고요. 네. 댓글 테러도 하시고 그러게 올라갈 때는 뭐 네. 그러다가 사실 떨어지고 나면 그죠? 왜 계속 간다 그랬어, 그죠? 좋다 네, 그랬어. 맞습니다. 그렇게 사실 단기간에 보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예. 근데 뭐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수익 내면 그거 뭐 저희들한테 나눠주실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뭐 심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특정 업종이나 특정 종목에 대한 너무 맹목적인 맹신을 하실 필요는 없고 예. 특정 종목이 뭐 예를 들어 그 8대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에서도 얼마든지 성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상승률이나 수익률 차에서 분명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배터리 셀이 아까 말씀드린 연평균 40%씩 증가하는데 특정 양극재 업체가 더 많이 갈 수 있어도 특정 양극재 업체만 독점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소재라는 거는 양극재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음극재, 분리막, 전해 모두 쓰입니다. 물론 쓰이는 양의 자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음극재를 좋게 말씀드린 이유는 음극재가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써야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완성차 업체가 한두 차종에 쓰였다면 지금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SK 온이랑 조인한 포드의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에도 지금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가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불과 2, 3주 전에 현대차가 차세대 아이오닉에 실리콘 음극재 10% 함유한 이거를 선택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현대 기아차도 실리콘 음극재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GM 그리고 BMW 그리고 심지어 그 처음으로 납품했던 포르쉐 타이칸 외에 포르쉐 마칸이라든지 포르쉐의 다른 다양한 차종에 볼보까지도 지금 실리콘 음극재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의 구조적인 성장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대주전자재료 물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나노신소재도 많이 빠졌고요. 고점 대비 30% 빠졌는데 대주전자재료랑 나노신소재의 펀더멘탈이 뭔가 이상이냐? 저는 이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PEG 값을 보면 올해는 대주전자재료도 MLCC에 들어가는 그 예를 들어 코스모 신소재가 MLCC 전도성 페이스트라면 대주전자재료는 MLCC 2형 필름을 만듭니다. MLCC 만드는 부품 중에 가장 중요한 부품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역시도 MLCC의 많은 비중이 IT에 속해 있다 보니까 IT의 영향을 받았고 근데 대주전자재료의 주 고객인 MLCC 삼성전기가 아까 전장용 MLCC 캐파가 늘어나고 MLCC 전장용의 매출이 확대되면 대주전자에 들어간 대주전자재료가 만드는 MLCC 2형 필름도 하반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PEG 값은 1.8배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2024년과 2025년에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이 100% 이상 되기 때문에 100%입니다. 사실 양극재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보다 음극재와 도전재의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좀 더 큽니다. 추정치긴 하지만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2025년 PEG가 0.1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로 봤을 때는 PEG 값으로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2025년까지 PEG 값을 땡겨보면 0.1배까지 떨어진다. 그리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2배 가까이 나오거든요. 대주전자재료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서 PEG 값이 더 비싼데 내년에 0.6배까지 떨어지고요. 2025년 PEG 값은 제가 공란으로 놔둔 거는 추정치가 한두 개밖에 없어서 조금 데이터의 신뢰성 때문에 놔뒀는데 그걸 평균 내봐도 0.7배 정도 수준입니다. 여전히 2025년 PEG 값이 1배 미만입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IT에 들어가는 이 과산화수소가 거의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IT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2023년 PEG 값이 4배까지 올라갔는데 한솔케미칼도 실리콘 음극재 드디어 양산을 시작했거든요. 3월 말부터.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비중이 올라가고 한솔케미칼이 2차 전지 바인더란 제품을 합니다. 그래서 바인더 매출만 3,5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인더 매출이 점점 커져서 2차 전지 포지션이 커지면
한솔케미칼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완전한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탈바꿈할 경우에는 2025년 PEG 값이 0.4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음극재, 도전재 관련된 회사들의 전체적인 PEG 값은 확실히 2024년과 2025년에 급격히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셀 원자재단을 보겠습니다.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가 2023년이 0.4배, 2024년이 0.6배, 2025년이 0.5배로 영업이익 LG 엔솔 같은 경우는 주가도 부진했지만 영업이익 성장률이 견조하게 유지돼서 PEG 값 기준으로 1배 미만으로 네. 견조하게 유지될 걸 보고 있고요. 삼성 SDI도 지금 GM발 수주를 비롯해서 앞으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2024년, 2025년 모두 0.5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0.3배까지 떨어졌다가 내년에보다 2025년에 PEG 값이 1.5배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다기보다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2025년 이 PEG 값 1.5배는 수산화 리튬 매출 2조 넘게 수산화 리튬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 마진율 50%가 이 수치에는 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어서 요거는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024년까지는 1배 미만이었다가 2025년에 1.5배를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점. 그것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가의 상승률이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상승률 이익의 성장률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아마 PEG 값이 급격하게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를 이제 PEG로 네. 성장의 개념으로 밸류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성장률을 보면 아직 그 굉장히 고성장하는 기업군이다. 그죠? 2차 전지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요. 그러면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최신 흐름이나 관심 기업 알려주세요. 네, 네. 최신 흐름 먼저 이제 네. 3월달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3월달 이제 글로벌 탑재량이 전년 대비 여전히 견고하게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전월 대비로도 37% 증가했고 전년 대비로도 40% 증가했는데 점유율로 치면 뭐 중국을 포함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CATL이 1등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북미와 유럽에서 여전히 모두 압도적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만 북미에서는 LG 엔솔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고요. 네. 유럽에서는 그 CATL이 격차를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LG 엔솔이 1등입니다. 전체 캐파로는 CATL이 1등이고요. 네. LG 에너지 중국 내수가 있으니까. 네, 중국 내수가 있으니까요. 2위는 LG 엔솔이 16%로 2위는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누적 치료하면 BYD가 소폭 앞서서 BYD한테 2등 자리를 뺏겼습니다. 근데 3월 달 데이터로만 하면 LG 엔솔이 여전히 1등이고요. 그다음 이제 저는 좀 눈여겨볼 게 삼성 SDI가 네. 전년 대비해서 46% 증가했고요. 삼성 SDI의 북미하고 유럽에서 이 소위 말한 캐파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원래 SK 온이 계속 5위였고 삼성 SDI가 6위에서 7위로 왔다 갔다 했는데 5위와 6위의 차이가 거의 지금 한 0.1 기가와트 정도 차이다. 이거 충분히 뒤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3월 달께 전체 자동차 판매량 819만 대에 14% 정도인 약 한 140만 대 정도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3월 달 전체 전기차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0% 넘게 증가한 수치다. 그래서 판매량이 상당히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네. 최근에 그리고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에서 양극재 캐파 지금 38만 톤 정도 수준인데 이거 158만 톤으로 올려라 2027년까지 이 정부에서 산자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거 신빙성 있는 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5배 넘게 네. 양극재 캐파가 뭐 검증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월달 2차 전지 수출액은 전년 대비 4% 정도 감소한 775만 달러인데요. 요거 관련돼서 사실 그 전기차용은 전년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동공구라든지 BIT용이 합산했을 때 전년 대비 4% 정도 빠지는 수준이지만 2차 전지단의 전기차 관련돼서는 57%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NCM NC의 양극재 판가는 4월 달 들어서도 여전히 견조한 수준으로 NCM 같은 경우는 판가가
전년 대비 뭐 약 20% 가까이 증가했고요. 17% 정도 증가했고요. NCA 같은 경우는 1.7% 정도 증가해서 NCM, NCA 모두 수출 판가가 4월달 수출 판가가 증가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있어요? 네. 그 정도 할까요? 네, 리튬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리튬 판가가 수산화 리튬 판가가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잖아요. 예. 지금 고점 대비 탄산 리튬이 약 70% 빠졌고 하이니켈 양극재에 들어간 수산화 리튬이 50% 정도 빠졌는데 지금 뭐 그 소위 리튬 가격이 엄청 빠질 거라고 얘기하는 레포트에 따르면 당연히 그 양극재 업체단에서는 그 중국 내수용 리튬의 단가랑 이 아시아에서 소비하는 아시아 소비용 이 리튬의 단가가 다르게 측정된다고 하는데 이 뭐 삼성증권 레포트에 따르면 이게 당연히 이 판가가 따라간다, 연동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내용이 허점이 있는 게 4월 말 기준으로 탄산 리튬의 판가가 하락하는 걸 멈추고 약간의 소폭의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판가가 빠질 만큼 이 리튬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싸움이다. 8년에서 최소 8년에서 많게는 12년인데 이걸 12년 동안 뭐 실제 리튬 개발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존의 리튬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석유 업체들이 정유업체들이 중동 산유국이랑 카르텔 맺었던 것처럼 지금 국유화하고 있는 게 그 가격을 그렇게 쉽게 떨어뜨리게 냅두진 않을 것 같다는 뭐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빠지더라도 여전히 2026년까지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그 급격한 하락세는 좀 진정 국면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한 최근의 경향들 최신 뉴스를 전해주셨고요. 관심 기업은 사실 뭐 그때 다르고요, 그죠? 네. 왜냐하면 밸류도 반영해야 네. 되고 산업이 변하니까 네.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 뭐 이런 게 좋아요. 그런데 네. 뭐 오를 때는 얘기 안 하고 그죠? 떨어지면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하시면 안 되고 네. 각자 얘기를 가지고 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네. 시점에서 그럼 조정받는 타이밍인데 관심 기업 알려주세요. 네, 저는 양극재 단에서는 네. LG화학이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비싼데 싸지면 충분히 담을 만한 게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비싸거든요, 밸류에이션상으로. 네. 네, 거의 코스모 신소재랑 포스코 퓨처엠 PER로 올해 계산하면요, 거의 100배가 나오거든요. 비싼 건 맞는데 아까 PEG 값 보여드리면 2025년 다 1배 미만까지 떨어진다는 거 말씀드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음극재 하는 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포스코 퓨처엠만큼 원자재 앞단의 밸류체인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데가 뭐 포스코 홀딩스만한 데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에 대한 사업 가치가 굉장히 좀 낮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 지금 당장 사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조정이 나오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LG화학보다는 상승 여력이 더 클 수 있는 회사를 보고 있고 지금 딱 시점에 가장 싸서 가장 매력적인 거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두 기업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만약에 뭐 좋다 그랬는데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이 좋다 그랬는데 뭐 다른 건 못 오는데 애들이 급등해 버리고죠. 그러면 또 좀 조정 타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다른 거고요. 2차 전지의 밸류 또 최근 경향 관심 기업까지 김지훈 대표님이 말씀. 네, 뭐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음극재 그냥 네. 소신 있게 말씀드려서 네. 저는 대주전자재를 지금 시점에 저는 아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 30% 빠졌지만 네. 여전히 대주전자재료의 매출과 이익 성장률은 견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플러스 대주전자재료까지 맞습니다. 네. 지금 관심 가질 기업은 그러면 세 기업으로 네. 합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